안녕하세요. 영준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어 공부법의 기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영어 공부의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국어나 수학 혹은 탐구 과목과 같은 다른 과목의 경우에도 공부하는 순서를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단계적인 공부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는 간략하게 다음에 네 가지 단계를 밟으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어휘력을 기르는 것을 시작합니다. 어휘력을 기르고 나면 두 번째로 문장을 읽는 훈련을 병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장을 읽을 줄 안단 말은 내가 외운 단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문장을 해석하는 훈련을 얘기하며 이때 문법 공부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수능은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내가 문장들의 조합인 글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글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읽는 훈련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읽는 방법까지 연습을 하였다면은 이제는 수능 영어에 특화돼서 문제풀이 스킬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풀이 스킬이라 함은 빈칸 추론 혹은 순서 삽입과 같은 수능 영어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는 고난이도 문제들을 이 고난이도 문제들의 유형에 특화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의미합니다. 문제풀이 스킬은 이 강의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의 순서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지만 사실 이 네 가지 순서를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개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휘와 문장 공부를 하나의 단계로 묻고 또 글과 문제풀이 스킬을 하나의 단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는 이유는 차차 어휘와 문장을 공부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글과 문제풀이 스킬을 훈련하는 방법의 설명을 듣고 나면 왜 이 둘을 묶어서 접근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어휘와 문장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휘와 문장을 공부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휘의 경우 시중에 나온 단어장을 이용해서 틈틈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의 경우 주로 문법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문법책 혹은 학원이나 가외, 인강 등을 통해서 문법적 내용을 공부하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접근법을 두 가지 이유에서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단어장 공부의 비효율성입니다. 시중에 나온 단어장을 사서 외울 경우 내가 이미 아는 단어가 단어장에 들어가 있다면 새로 외우게 되는 단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단어장을 외우는 과정은 매우 지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단어를 외운다 하더라도 실제 문장 속에서, 글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본 적이 없다면은 외운 단어를 금방 까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문법 공부의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영어를 공부한다 함은 문법 공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법 공부도 단어장으로 단어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그 문법이 쓰인 문장들을 많이 읽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문법만 따로 공부하였을 시 실제 그 문법이 문장 속에서 사용되더라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법 공부에는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공부가 해석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문법 공부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해서 어휘와 문장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꿈틀노트 공부법을 영어의 어휘와 문장 공부법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꿈틀nom트라 함은 용준쌤의 고등학교 영어 공부에서의 경험을 따와서 지은 공부법입니다. 당시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반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회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영어를 못하였으나 가장 심각한 것은 어휘력과 문법 지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못하는 정도에 속했을지언정 어휘력의 경우 전교에서 손꼽을 정도로 매우 낮은 어휘력이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휘력이 낮기 때문에 문법 역시 매우 저조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 영어로 된 글을 읽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목표를 제2 부족한 어휘력을 메꾸고 영어로 된 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다이소에서 이러한 수첩을 1,000원에 구매하여 매일품에 들고 다녔습니다. 매일품에 들고 다니면서 영어로 된 글을 읽거나 영어로 수업을 하는 도중에 원어민 선생님 혹은 영어 선생님이 사용하신 단어의 뜻을 모를 경우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여쭙고 그런 방식으로 단어를 하나하나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를 단어를 수집하면서 꿈틀 노트를 채우고 나니 어느덧 거의 1.5권에 달하는 수첩을 채울 수 있었고 6개월 이후 저의 어휘력은 전교에서 손꼽힐 정도로 낮았던 수준에서 오히려 전교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어휘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공부법의 이름이 꿈틀노트 공부법인 이유는 당시 저와 어휘력이 매우 낮은 시절에 그런 낮은 어휘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이 가상하다는 말을 제 친구들이 하면서 그래, 영준이도 꿈틀거리는구나 라면서 꿈틀노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은 뭔가 괴롭힘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뭔가 아이들의 응원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그 뒤로 저도 수첩을 꿈틀노트라고 부르면서 다니면서 매주 아니 매일 아침 시간이나 밥 먹기 전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외웠습니다. 그럼 이제 꿈틀노트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틀노트 공부법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첩 한 권과 그리고 영어 모의고사 문제집 한 권이 필요합니다. 영어 모의고사 문제집을 1학년, 2학년, 3학년 중 어떤 학년 거를 골라서 풀지는 학년이 아닌 실력이 달려 있습니다. 즉,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모의고사 공부를 이번에 처음 제대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은 고3이지만 고1 영어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살 것을 추천하고 만약에 반대로 고1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나는 빨리 실력을 늘리고 싶다 하면은 반대로 고1 때 고3 영어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여도 무관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 모의고사 문제집 한 권과 그리고 수첩 한 권을 준비물로 갖췄다면은 꿈투노트 공부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공부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모의고사 문제집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열심히 풉니다. 당연히 영어 공부를 처음 하는 경우라면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어려운 문장들이 많아 머리가 아파 끝까지 가는 데만 해도 엄청난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더라도 한번 자기가 애를 써서 영어로 된 글을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 꿈틀노트 공부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힘들더라도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을 반드시 추천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번의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제 문제와 함께 해설지를 펴놓고 해석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영어로 된 글을 읽기 힘들어했던 영어로 된 글을 해석을 두고 다시 한번 편하게 읽어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거나 혹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해석을 잘못했던 단어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밑줄을 쳐서 해설과 대조하여서 이렇게 찾아내거나 혹은 해설지의 해설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옆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켜두고 영어 단어를 검색하여서 보다 꼼꼼하게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와 해설지를 번갈아 가면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꿈틀노트, 꿈틀노트에 옮겨졌습니다. 이때 핵심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라 하더라도 뜻이 다르게 쓰여서 내가 그 뜻은 몰랐다. 그러면 그런 단어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니저란 단어, 그냥 매니저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해설을 보니 경영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 내가 매니저란 단어를 매니저라고만 할 때까지 생각을 했지 경영자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네. 그래서 그래 매니저가 경영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틀노트에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그다음 그다음 핵심은 꿈틀노트가 생긴 거는 단어장처럼 생겼지만 문장도 옮겨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If you're interested i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대로 된 영어 모의고사 문제집을 볼 경우에 해설지에 이러한 관용어 표현도 친절하게 뜻을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았을 때 be interested in 해서 무엇 무엇에 흥미 있는이라는 해설을 달아 놓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금 긴 관용어 표현도 내가 몰랐던 것이라면은 꿈틀노트 한 칸을 이렇게 다 차지할 정도로 크게 적어줍니다. 또 관용어뿐만 아니라 완벽한 문장. 여기 예를 들면 여기 we've launched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영어 공부를 진짜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단어나 문법적 표현이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 꿈틀노트를 채워가는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런치는 알겠는데 we've launched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설을 봤더니 저희는 특별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는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we've launched 우리는 시작했다 라고 우선은 꿈틀노트에 옮겨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onsist of가 하나로 쓰여서 구성하다로 쓰인 경우 이렇게 다 같이 옮겨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꿈틀노트를 채워나가는 것이 꿈틀노트 공부법입니다. 꿈틀노트 공부법의 장점은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단어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만 그것도 문장 속에 있는 실제 문맥에서 따온 단어들을 적어서 외우게 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전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금방 암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의외로 문법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수능 영어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목적도 분명 존재하나 더 정확하게는 문장 속에 쓰인 문법적 표현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틀노트에 문장이나 관용어를 함께 적으면서 단어를 외워 나갈 경우 내가 몰랐던 문법적 표현이나 관용 표현들을 함께 암기하여 다음에 비슷한 표현이 쓰이더라도 그새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꿈틀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영어와 해석을 대조해서 보는 과정을 통해 문법적 엄밀하게 문법적 내용을 모를지언정 비슷한 문법적 표현이 쓰였을 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위치라는 문법적 표현이 쓰입니다. 만약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여기서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는 시작했다. 스페셜 온라인 코스를.
근데 위치가 나오고 컨테인 다양한 컨텐츠를 담은 위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뭐지 했는데 해석을 보았습니다. 해석을 봤더니 특별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는데 웹툰 제작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해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된 표현과 해설을 꼼꼼하게 1대1 매칭하면서 꿈트노트를 작성하기 위해 1대1 매칭하면서 읽었을 경우에 내가 위치가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스페셜 온라인 코스고 위치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냥 뒤에 붙여서 이어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위치가 비슷하게 쓰인 문장이 나오더라도 대충 이런 느낌 아닐까 이런 거를 기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꿈틀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위치가 쓰인 문장을 1개, 10개, 100개를 읽게 되면은 위치에 대한 문법적 설명은 못할지라도 위치가 쓰인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은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설명해 돕기 위해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대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특정 어트랙션의 예시가 많다. 그리고 대시 나온 다음 제한된 수용성을 가진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니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수용력을 가지고 그리고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여기서도 어려운 문법적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where이 쓰이고 there is 어쩌고 저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and 뒤에 내용을 보니 제한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공간이 실제로 없는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더 많이 방문객을 수용할 공간이 실제로 없는 인데 where는 해석이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where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명사로 쓰여서 그냥 뒤에 있는 애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건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다음에 where이 비슷하게 쓰였을 때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남기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문장 전체를 되띄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문장 전체가 특정 명사라는 단어를 한국어 문법의 관용어처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신한 거는 이 뒤에 쓰인 문장이 약간 관용어처럼 꾸며주는 역할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생각해 보지 못하더라도 대신 쓰인 문장을 한번 해석한 경험 덕분에 다음에 대신 쓰인 문장이 나오더라도 이전보다는 덜 겁을 먹은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문장이 한 문장, 열 문장, 100문장이 쌓이게 된다면은 따로 문법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꼼투노트 공부법의 핵심인데요. 그럼 이제 이 수첩을 언제 보느냐? 저는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매일 2, 30분씩 따로 단어 외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비추합니다. 단어를 외웠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30분 동안 꾸준히 봤을 때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되뇌일 수 있느냐가 아닌 불시에 갑자기 그 단어를 봤을 때 바로 한국어 뜻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그 단어를 외운 것입니다. 따라서 몰아서 단어 보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하루에 6번 정도를 5분씩 보는 것을 기준으로 단어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외우면서 한 3일차까지는 그 3일차까지의 꿈틀노트에 적힌 단어들을 외우다가 단어가 쌓이고 나면은 1일차부터 처음 보기에는 외워야 될 혹은 봐야 될 단어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한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외운 뒤에는 그 페이지들은 못 외운 단어를 위주로 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첫 번째 페이지를 이미 3일 넘게 외웠다 라는 가정하에 내가 유일하게 툰과 컨시스트 오브를 못 외웠다 하면은 이렇게 빨간 펜으로 얘네만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단어장을 첫 페이지부터 볼 때 복습할 때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단어만 보고 빠르게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콘티뉴트를 열심히 외워 나가시는 거를 6개월만 하시면은 엄청난 어휘력을 얻을 수 있고
한 달만 하더라도 어휘력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영어 공부의 1, 2단계인 어휘와 문장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글과 문제풀이 스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내용이 조금 길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